DNA 이중나선 구조가 발견된 지 60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은 셈인데요. 2003년 완료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최근의 연구까지 정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DNA는 생명공학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활용도도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앤포커스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DNA를 이용한 맞춤 치료에 대해서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맞춤 치료는 기존 치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우선 그렇다면 이 기존 치료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재 우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든 약입니다. 네. 이런 약들 가운데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약효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별로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맞춤 치료라는 개념을 볼 때 개인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의약품을 쓰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로 예를 들면 같은 항암제를 써도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은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개인에게 꼭 맞는 항암제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바로 DNA, 유전체 분석이 쓰이는 것입니다. DNA가 불러온 많은 변화 가운데 앞으로 60년 동안 주목할 만한 분야가 바로 DNA를 이용한 맞춤 의학이라고 전문가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DNA란 무엇이고 또 맞춤 의학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07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던 환자의 CT 촬영 사진입니다. 몇 차례 고비는 있었지만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환자의 특성에 맞춘 이른바 유전자 맞춤 치료 덕분입니다. 종양의 어떤 유전자적 이상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상당수의 암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전자 이상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준다면 치료 효과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에서 생기는 유전자 이상이니까 정상세포에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없겠죠. 그러면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덜 주고 암세포에만 표적을 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치료법이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유전자 맞춤 치료라고 해서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사람과 폐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보면 어떤 유전자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유전자 맞춤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환자가 A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느냐, B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느냐, C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분석하는 테크닉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 의학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는 아직도 우리가 소위 표준 항암제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표준 항암 치료는 줄어들고 맞춤 치료가 늘어날 것으로 의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은 이러한 맞춤 의학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개인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과학자들은 2, 3년 이내 비용 감소로 새로운 의학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오류로 판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걸리지도 않을 수 있는 병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등입니다. 유전자가 나쁘다 그래서 질병이 오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나쁜데 어떠한 돌발 요인을 계속 거기다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또 유전자 검사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는 지난해 12월 DNA 딜레마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에서 애매모호한 분석으로 더 많은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직 걸리지도 않았고 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병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지는 개인 유전자 프로필은 전망은 좋으나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미국 소아과학회는 명확한 치료법이 있거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어린이들의 유전자 분석은 권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전자 연기 서열 분석은 다양한 의학 분야에 응용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미래가 이미 미래를 갖고 있는, 특히 질병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개인한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가 이중 나선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 60여 년 동안 생명공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 열쇠인 DNA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또한 유전체 분석을 통하면 내가 또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또 앞으로 무슨 암에 걸릴지도 미리 알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분석한 게놈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 DNA를 추출한 뒤 DNA 조각 내 염기 서열을 해독하면 게놈 지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유전 질환, 또 취약한 질환 등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들어보면 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네. 그렇지만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오진이란 실수를 하듯이요. 네. 이런 유전체 분석 결과가 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암을 비롯해서 모든 병의 발병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반드시 그 병이 발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참고 자료 정도 수준이군요. 네. 네, 이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는 DNA,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DNA 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서 인류 역사에 오래 남을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